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영상 보시니까? 어제 영상이 아니고 2021년. 네, 그때. 그때는 저 영상 만들면서 담당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저게 이제 사진이 네. 보통 사진이 아니고 네. 사진 작가가 그렇지. 그 포토그래퍼 뭐 북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때 사진집이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예, 그 사진집을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랑 이런 걸 했는데 뭐 녹음하고 이러느냐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그 다른 후보들은 매번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하는 형식으로 선언하는데,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식으로 국민들에게 담담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저는 이번 영상이 굉장히 선거 운동 대선의 기념비적인 그런 영상이라고 봐요. 무슨 국회 분수대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왜 해요? 그 분수도 모르는 인간이. 그거는 이제 자기 세를 보여주고, 네, 그렇죠. 나를 이렇게 지지한 사람이 많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출마 동영상을 보면서 매우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할 이야기를 아주 온화하고 편안하고 또 쉽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많은 말을 쏟아내기는 쉽지만 그 말들을 정제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알기 쉽고 인식할 수 있게 편안하게. 이것은 사실은 그 어제 기자회견한 한동훈 씨나 김문수 씨나 이런 거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소파에서 보거나 TV를 보면서 밥 먹으면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출마 기자회견인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은 내가 그냥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볼 수 있고 너무 편안했다. 수박페페님은 자상한 아버지 같았어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인간적인 면, 휴머니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트위터 DM 이런 거 보내도요,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시지 않고 또 비서관들이나 공직자들이 처리할 수 있게 그러한 아마 혜택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은 휴머니즘이자 인간미를 앞으로 선거전에서 보여주냐 않느냐가 저는 성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트위터에 누군가가 민원을 올리니까 그 즉시 그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이거 처리하라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 살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행정가가 많이 놀랐고요. 저는 또 경기도민일 때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 받았을 때는 야, 국가가 공공이 나한테 돈을 줘? 이런 일도 살다 보니까 생기네? 효능감이죠. 그렇죠. 진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정말 지역 화폐를 본인의 카드에 이렇게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또 소멸시효를 정해가지고 그게 사실 핀테크 기술입니다. 만약에 이제 돈을 줬다면 이걸 저축한다든지, 그거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청하는 방법도 다 인터넷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 찾아가서 뭐 서류 내고 뭐 내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행정을 경험하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경기도지사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카드에다가 그 재난지원금 넣어주는 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또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냈다면서 그 사람을 치하하고 또 그렇게 승진도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행정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들이 위기를 조장해서 그렇지. 사적 이익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잖아요. 국가를 일부러 위기로 몰아넣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네. 알박기 인사하고 부정부패하고 매간매직하고. 그렇지.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나라를 거덜냈어요. 우리 윤석열이가. 네. 저런 미친놈이 지금 대통령을 한동안 했다는 것도 아직도 부끄러운 일이고. 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면서 무단 점거하면서 예. 심지어 파티까지 열었어. 혈세를 아니, 완전히 그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흥청망청 쓰면서 네. 즐기고 있다. 이런 정말. 그래놓고 또 저기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한다면서 뭐 그런 선거 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고요. 아니 예. 그 전환기라고 윤상현하고 같이 기념사진까지 찍었던데 네. 국가 반역자들하고 그렇게 무단 점거한 관저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에 그냥 뭐 가담자도 아니고요. 예. 내란 그 자체 내란 수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기념사진 찍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 사람을 이제 뭐 그 진면모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본인도 아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퇴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시스도 나왔고 중앙일보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다 50%를 넘어가지고 압도적 또 우위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남북 대치, 또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지금 세계 국난인데요. 이 국난을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철저히 파탄을 낸 정말 너무나 파탄난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위기에는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데 시대가 이재명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3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지금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늦었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된 유능한 리더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그나마 격차를 좁힌 사람들이 그 뭐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뭐 오세훈, 김문수 정도인데 김문수는 중도에서 뭐 먹히지가 않고요. 제가 오늘 김용민의 브리핑 오면서 김문수 씨의 인터뷰를 잠깐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옛날에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양반이 도지사였어요. 소방관한테 나 김문수인데 그냥 그 김문수인데더만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꼰대예요. 꼰대. 꼰대 정치인인데 어떻게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받아서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이렇게 등극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참 인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아니 근데 김문수가 뭐 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아니 대선 후보 축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사과했잖아요. 윤석열에게 충성한다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지지율이 폭등해. 이런 미친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 사실은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지지율에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인터뷰 나가고 토론에 나가면 자기 표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서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이 말하는 단어라든지 어투라든지 그냥
나 김문수인데 이거예요 그냥. 그 저기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그동안 인터뷰를 안 하길 잘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대선 후보로 등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로 등극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논란이 있어요. 네. 건강 논란도 있고 그리고 전광훈 씨가 한번 김문수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네. 김문수가 한번 배반을 때려가지고 그동안 관계가 매우 불편했는데 요새 들어서 김문수를 다시 지지하는가 봤더니 윤상현을 또 밀더만요. 네. 윤상현이 여기에 용기를 받아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극우표가 좀 갈릴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도 전 여전히 김문수가 그 극우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은 어떻게 표가 또 분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 근데 멀쩡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진짜 들어보면은 기함을 합니다. 이분은 네.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근데 뭐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뭐 저런 실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감각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뭐 연세가 있어봐야 그 51년생이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보니까 예. 그 태극기 부대에 그냥 갇혀 있었어. 그럼요. 그냥 예. 갇혀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도전을 했는데 2022년의 도전과 2025년의 도전 무엇이 다르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전에는 네. 사실은 뭐 행정력으로 유능함을 인정했지만 이재명은 합니다. 예. 지금은 당 대표를 3년 정도 하면서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게 아닌가? 그렇지. 온갖 수박들 낙엽들의 그냥 흔들기 그것도 겪었고요. 그리고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의 여유가 좀 보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2022년에는 그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후보가 출중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고 보세요? 저는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낙선한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과 진보 세력 내에 어떤 기득권, 엘리트주의, 뭔가 고려 시대로 따르면 뭐 문벌 귀족 같은 그러한 좀 뭐라 그러죠? 저기 기득권 세력. 아니 이제 단어를 잘 쓰셔야 돼. 문벌 귀족하면은 문벌 귀족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고려 시대 문벌 귀족. 고려 시대. 고려 시대. 고려 시대 문벌 귀족 같은 그런 뭔가 예. 학연과 지연으로 엮인 기득권 엘리트주의가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의 후보로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당적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입당한 이래 그 당에 계속 머물렀고 당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기 사실 2017년 경선 때 안 된 것을 두고 뭐 몇몇 소수의 흥분한 지지자들이 탈당해서 독자 출마하라 막 그랬을 때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당인으로서의 그 도리와 양심을 지켜왔던 분인데 왜 싫어해요?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은 우리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데 왜 변방사또 이재명을 지지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패밀리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모시던 분이 누군데 옛날에도 나를 좋아했고 옛날에 우리를 지지했으면 당원들이 왜 우리를 배신하냐 이거야. 아니 옛날에 지지했으면 끝까지 나를 지지해야지. 그럼. 왜 이재명이라는 변방사또를 지지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냐. 난 그 인정할 수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지. 왜 선택했냐. 기득권 세력들이 안주해서 능력이 없고 정권 재창출을 못할 거라고 보니까 민주당은 새로운 유능한 인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당원들을 욕하는 거죠. 그렇죠. 1,000원짜리 당원이다. 개딸들이다.
탈레반들이다. 뭐 강성당원들이다. 이러면서 당원들과 이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고려시대 문벌 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귀족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 내 그런 기득권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죠.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 있어요? 아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면은 그게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 올해 1월 달에도 민주당 지지율가 이재명 후보 대표 지지율이 조금 조종세를 보이니까. 그구들이 여론 조작할 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이 잘못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총선 공천 과정을 보고 모욕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지금 도킹하려고 작업 중이에요. 네.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대요. 네. 반민주당 세력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감싸안고 저희가 선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광을 좀 팔자면 2000년부터 저는 이런 인간들을 막 비판했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가 아주 그냥 벌집 쑤시듯이 비난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수 당원들은 민주당이 이제 신상이 돼야 한다. 신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앞세워야 된다. 여기에 뜻을 모았고요. 2번에 걸쳐서 압도적인 비율로 이재명을 밀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심을 존중해야지. 당인으로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 조금만 뭐 틈이 보인다? 흔들릴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뜯고 이런 자들이 지금 아직도 민주당 안에 남아서 지금 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